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가끔 이런 제품들이 출연할 때가 있죠. 초저가 제품과 시스템. 오늘 볼 스피커가 딱 그런 제품입니다. 스피커 이름은 뱅가드의 스카우트라는 제품이고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회사 이름은 베라파이 오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제품, 이 뱅가드 스카우트의 소비자 가격을 검색해보면 580만 원도 아니고 85만 원도 아닌 58만 원이 붙어있는 스피커. 저도 받고 나서 좀 놀랐어요. 가격을 확인해보고 일단 눈이 번쩍, 그리고 소리를 들어보면서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는 놀라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제품은 정말 가끔 출연하는데 그게 여러 조건이 맞아야 돼요. 예를 들면 시장이 호황이어서 우리가 아는 전통의 강호 브랜드들이 신제품들이 연이어 막 어느 걸 먼저 살지 모를 정도로 쏟아질 때라든가, 신기술들이 매년 발전하면서 원래 쓰던 제품이 꽤 빠른 속도로 이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는, 바로 다음 제품으로 옮겨가야 되는 이런 시장일 때는 이런 제품이 출연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죠. 뭔가 이 오디오 시장에 대안이 없는, 좀 돈을 들여서라도 살만한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이런 시점에 반대편에서 이런 제품이 쑥 올라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런 제품들은 흥행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오늘 볼 이 제품 뱅가드 스카우트도 딱 그런 카테고리 제품이라는 걸 미리 알려드리고 이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이 팝업 비즈니스처럼 히트작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프로젝트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스피커를 만들어냈을까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이름이 바로 피터 매드닉이라는 인물이에요. 피터 매드닉이 누구냐면, 제가 종종 이 영화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모차르트 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80년대 이래 이 오디오 산업 전 방위로 거쳐서 엄청난 활동을 보이는, 또 흔히 말하는 천재 중에 하나죠. 이분이 왜 활동 반경이 넓냐면 초고가 제품부터 초저가 제품까지. 어떤 제품은 뭘 그렇게까지 비싸게 만들어, 나 이 정도면 그 정도 소리 충분히 낼 수 있어 하고, 뭐 원래 제품의 절반, 반의 반 이런 가격 등급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반대로 이 특정 시점에 그 이전에는 그런 기획 자체가 없었던 아주 고차원적인 제품을 고가의 제품으로 그렇게 개발하기도 합니다. 90년대 피터 매드닉이 주도했던 브랜드 중에 오디오 알케미라는 아주 가성비가 뛰어났던 DAC 프리 앰프, 이런 토탈 브랜드가 있었고, 2000년대 후반쯤 되면 컨티뉴엄 오디오라고 턴테이블 자체가 그 렉을 포함하는 토털 시스템이 되는 그런 턴테이블 시스템을 개발해서 스테레오 파일에서 A 플러스의 단숨에 올라갔던 그런 제품의 개발자이기도 하죠. 그걸 호주에서 개발한 후에 이 팀을 그대로 이끌고 미국에 가서 만들었던 브랜드가, 그게 바로 콘스텔레이션 오디오였죠. 여전히 다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입니다. 여하튼 피터 매드닉이 기술 고문으로 이 회사에 참여하고 있는 건 오디오 알케미 때부터의 파트너인 베라파이 오디오의 현재 CEO 마크 쉬프터가 불러왔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그렇게 둘이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은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기획자이자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고, 실질적인 제품 설계하는 분은 따로 있어요. 국적을 정확히 확인 못 해봤는데 베트남 분 같은데, 비에트 응유엔이라는 이분은 20여 년간 나사에서 이 항공 엔지니어링 이쪽 설계를 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3인 시스템으로 베라파이 오디오라는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어냈고, 여기에 아이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앰프 스피커를 주축으로 하지만 거기 깨알 같은 이런 전원 장치 있어요. 라인 컨디셔너부터 이 노이즈 필터, 베라링크 TWS라고 해서 컴팩트한 앰프 모듈인데 블루투스 디코딩 장치가 있는 앰프 모듈, 스피커 뒤쪽에 딱 붙여서 쓸 수 있게 아주 작은 사이즈로 만든 그런 제품도 있고, 어쿠스틱 장치들, 그리고 케이블, 스피커 스탠드도 있고,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쭉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비즈니스 기획력과 제품 개발, 성능에서 앞서가고 가격은 많이 낮춘 딱 그런 컨셉의 제품들을 수도 없이 개발해 놓은 그런 그룹입니다. 현재 이 회사의 유일한 2채널 스피커가 바로 이 뱅가드의 스카우트입니다. 이 제품을 잠깐 살펴보면 대단히 컴팩트하게 만들었는데, 오디오 경험이 많으신 오디오 파일들은 여러 스피커들이 머릿속을 싹 순간 스쳐갈 거예요. 일단 척 보면 다인 오디오가 아마 보이실 거고, 스펜더도 좀 보이고, 그리고 저는 에어리얼 어쿠스틱의 모습도 살짝 스쳐가기도 합니다. 여하튼 대단히 컴팩트한 사이즈로 만들어졌는데, 미리 가격을 알려드렸으니까 소비자가 58만 원이 붙어있는 이 스피커의 디자인은 대단히 고급스러워요. 나무 자체가 로즈우드 비니어를 썼고, 마감도 그 세틴 마감이라고 그래서 유광도 무광도 아닌 은은한 빛이 나게 고급진 그런 마감으로 완성이 되어 있고요. 위에 트위터가 1인치 실크돔, 그리고 5.25인치 페이퍼 미드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리플렉스형이고, 뒤쪽 패널 상단에 동그란 작은 포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피커를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가격이 58만 원이면 뭔가 소리 자체도 쉽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자기도 모르는 예측을 하게 되는데 정반대의 소리가 납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는 스펙이 있는데 이 제품의 능률입니다. 이 음압이 84.5dB. 저희가 아는 가장 음압이 낮은 컴팩트 스피커 BBC 모니터 있죠. LS3/5A. 이게 82.5dB인가 그렇죠. 웬만큼 고른 드라이브가 되지 않으면 모기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거의 그에 준하는 그런 능률로 제작이 된 스피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25인치 미드 베이스와 1인치 트위터로 구성된 이런 베이스 리플렉스형 이 투웨이를 딱 적정 지점의 힘으로 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게 마치 풍선을 땅 때려서 멀리 보낼 때 딱 그만큼의 힘이 필요한 그런 출력이 필요한데 그런 적정 앰프를 찾아내는 게 이 제품을 드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부분을 이렇게 걷어낸다면 이 제품의 가격은 최소한 200만 원 정도는 됐어야 해요. 그러니까 쉬운 앰프로 연결해서 소리 자체도 좀 쉽고 보편적인 소리가 나는 그런 스피커로 만들었다면 200만 원이 됐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 제품을 58만 원에 완성시킨 그 비결은 우린 여기까지를 만들어 놨으니 그리고 그 정도 소리를 내는 스피커들의 4분의 1, 5분의 1 가격으로 만들어 냈으니 그걸 제대로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앰프에 투자를 해서 그래서 4, 5배가 되는 그 스피커들보다 더 나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사용자가 알아서 찾아내라. 이런 메시지가 들렸어요. 이 스피커를 한 일주일 정도 시청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처음에 이 스피커를 연결하고 들어봤을 때 좀 낯설었어요. 일단 소리가 쉽게 터지지 않고 심지어 이 중고역은 약간 답답할 정도로 해상도가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 처음엔 그랬었거든요. 그런 소리였고 미드 베이스는 이 특유의 낮은 음압 때문에 처음에 소리가 잘 터져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리가 계속 지속이 되면 리뷰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하루에 한두 시간씩 잠깐 듣다가 어느 날 툭 들어보니까 흔한 말로 이 제소리가 나는 신기하게도 나 원래 이런 스피커야 그렇게 쑥 다가오는 그런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이 스피커를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낮은 음압을 이용해서 미드 베이스의 임팩트와 다이나믹스 이분의 성능을 꽤 뛰어나게 설계했다는 거. 낮은 대역이 60Hz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BBC 모니터처럼 살짝 풍성하게 풀어진다거나 이런 쪽이 아니고 고밀도 베이스를 내는 그런 60Hz입니다. 그리고 뭐 대역이 좀 모자란다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60Hz도 아니고 내려갈 만큼 내려가는 그러면서도 풀어지지 않는 이 사이즈에서는 일반적으로 듣기 어려운 그런 낮은 느낌의 베이스와 임팩트가 아주 묵직한 그런 베이스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이 스피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높은 대역은 17kHz까지 올라가는데 뭐가 이렇게 쨍하고 첨예하게 해상도를 앞세워 달려오는 트위터하고는 거리가 멀고 좀 아까 말씀드린 그 미드 베이스를 그대로 끌어올린 어떻게 보면 이거는 플레인지의 느낌하고도 좀 비슷한 낮은 대역의 느낌을 그대로 상위 대역까지 끌어올린 일반적으로 이럴 때 격조 높다는 표현을 해요. 점잖고 매끄럽게 마감이 되는 부드러운 소리하고도 좀 거리가 멉니다. 부드러운 소리는 이렇게 슬로프를 약간 완만하게 해서 만들어내는 크로스오버를 이렇게 넓게 가져가서 완만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지금 스카우트는 그런 쪽은 아닙니다. 소리를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도 음이 예리해지거나 이렇게 예각을 들이우는 그런 소리 쪽이 아니고 고급스러운 감촉 이런 게 느껴지는 딱 그런 컨셉의 중고역 그걸 구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스피커라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 샘튜브에 있는 앰프로 거기까지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들어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뱅가드 스카우트와 잘 맞는 그런 앰프를 찾아내면 좀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그것도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음악을 들어보면 미드레인지 이하 대역을 듣는 재미가 꽤 큽니다. 그거는 이 뱅가드 스카우트 사이즈의 스피커들보다 서너 배 정도는 큰 그리고 저음 컨트롤이 잘 된 그런 스피커에서나 들을 수 있는 파워 핸들링과 묵직한 느낌 어떻게 들으면 이거는 ATC의 구형 투웨이 스피커들이 그런 영역하고도 좀 닮아 있는데 여하튼 그런 소리에 특화가 돼 있어서 그런 연주들을 들을 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중요하죠. 이 컴팩트한 작은 사이즈 스피커의 장점을 전방위로 살려낸 그런 특성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스테이징이 굉장히 좋아요. 말씀드린 그런 고밀도의 임팩트 강한 파워 핸들링 특성이 좋은 그런 베이스를 내면서도 입체적인 공간에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음원을 들어보면 스테이징이 아주 입체적으로 뜨는 그게 사실은 이 제품의 가장 높은 가성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주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컴팩트 스피커의 장점인 정확한 핀포인트 음이 선명하게 맺히는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징이 입체적으로 떠오를 수 있겠죠. 근데 그 선명한 이미징이 외곽선이 예리하게 그렇게 잡히질 않고 감촉이 좋은 매끄러운 마감을 가진 그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데 있습니다. 뭐가 그런지 음악을 들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was not, or never had been in favor of setting our people free. No, no. If it wasn't for the 13th Amendment, yes, sir, we would have been born in slavery. He was not, or never had been in favor, no, of letting us vote. So you see, Abraham Lincoln was a racist. Oh yes, sir. Danny boy, the pipes are calling from glen to glen and down the mountainside. The summer's gone and all the roses falling. 'Tis you must go and I must bide. But come ye back when summer's in the meadow, o'er all the valleys hushed and white with snow. 'Tis I'll be here in sunshine or in shadow. Danny boy, oh Danny boy, I love you so. No cares for me, I'm happy as I can be. I've learned to love and to live, devil may care. No cares or woes, whatever comes later goes. That's how I'll take and I'll give, devil may care. But when the day is through, I suffer no regrets. I know that he who frets loses the night. For only a fool thinks he can't hold back the dawn. He who is wise never tries to revise what's past and gone. Live love today, let it come tomorrow with me. Don't even stop for a sigh, it doesn't help if you cry. That's how I live and I'll die, devil may care. 이 제품이 가격이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산이겠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중국에서 OEM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완제품을 출고해서 미국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제품의 완성은 미국에서 해요. 그러니까 Assembled in the US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제품으로 중국에서 기본 틀과 나무 이런 것들이 넉다운 된 채로, 이렇게 분리된 채로 그렇게 미국에 와서 최종 조립은 미국에서 하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서 현지 제품 Made in USA, Made in UK 이렇게 표기한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도 그렇게 따지면 미국 제품이에요. 중국에서 OEM으로 납품을 받아서 미국에서 조립을 해서 출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 가격이 나오는 게 일단 신기하고, 이 제품은 여기에 더해서 용도를 좀 더 넓히고 대역을 넓히기 위해서 전용 서브우퍼가 있어요. 벵가드 칼데라라는 12인치 구형의 드라이버를 장착한 그런 전용 서브우퍼랑 페어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이제 절차로 하나씩 늘려가는 과정인데, 지금 스카우트만으로 음악 듣기에도 저음이 좀 부족해서 이거는 좀 뭔가 붙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는 꽤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냥 이거로도 계속 음악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녹음한 몇 개 음악만 예를 들어봐도 벵가드 스카우트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본 이 프린스 애벌렌치, 메시지는 대단히 강렬하고 저항적이지만 음악 자체를 놓고 보면 80년대 프린스에서 꽤 매끄럽게 세련되게 진화가 되어 있는, 사운드적으로도 그렇고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매끈하고 집중력 높은 그런 피아노가 쭉 흐르다가 그 위에 이제 프린스의 보컬이 등장하는데, 피아노가 확실히 클래식 피아노하고 좀 다르게 뭔가 좀 윤기도 있고 조금 더 빛이 나는 듯한 그런 음의 하모닉스가 아주 고밀도로 그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 꽤 고급진 느낌의 피아노가 흐르는 게, 그게 이 작은 벵가드 스카우트에서 잘 느껴집니다. 원래 이 프린스 애벌렌치의 그 도입부 피아노, 그 부분이 이렇게 나오려면 그게 꽤 고급진 스피커들이 필요해요. 고급진 스피커에 고급진 앰프. 근데 뭔가 이 벵가드 스카우트에서 나오는 이 애벌렌치의 피아노는 가격이 싸거나 대역 한계가 있어서 뭔가 좀 결핍이 됐다,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거의 가질 수가 없다는 게, 그게 제가 여러 곡을 들어본 중에 귀가 번쩍했던 그런 곡 중에 하나고요. 그 프린스의 보컬이 시작되면 그게 또 딱 컴팩트한 프린스의 이미징과 전체 녹음 공간 한가운데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입체감도 아주 잘 표현이 돼서 이 곡 아주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입체적인 스테이징을 좀 더 말쑥하게 보여주는 곡이 데니보이죠. BYU 보이스, 아카펠라로 부르는 데니보이인데, 좌우 펼침이나 각 보컬의 위치별 스테이징이 아주 잘 잡혀서 이 레이어링의 느낌이 아주 좋은 그런 데니보이인데, 이 스피커는 일단 가격 고하를 일단 떠나서 그런 스테이징을 살려주는 느낌이 아주 좋아요. 일단 음원에 담겨있는 그런 공간 정보 아주 말쑥하게 띄어내준다는 거. 다만 이제 이 제품의 가격 한계가 물론 있긴 해요. 이 부분을 좀 더 열린 느낌을 주려면 대역이 좀 더 높게 올라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AMT 같은 그런 리버트 히터들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오픈되어 있고 좀 공기가 흐르는 느낌까지 느껴지는 그런 순간은 당연히 그런 AMT의 느낌까지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8만 원짜리 스피커가 데니보에서 이런 입체감을 보여주는 건, 그 정도면 서브로 썼을 때 만족감은 가치가 높아지고 그냥 메인으로 써도 그다지 아쉬움이 없는, 난 이 정도까지만 들어도 그 곡을 즐기는데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아마 그럴 분들이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푸덕, 저음의 그루브가 리드미컬하게 흐르면서 빠르게 동작하는 이런 곡들, 대표적으로 다이애나 크롤의 데빌 메이 케어 같은 곡을 이제 그럴 때 꼭 들어보는데, 경쾌하지만 두툼한 느낌, 땅을 아주 견고하게 디뎌 가면서 빨리 움직이는 이런 느낌들, 이런 것도 굉장히 표현을 잘합니다. 원래 이 사이즈의 스피커들은 그런 묵직함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 그렇게 동작을 빨리 가져가면서도 그런 중량감을 준다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이 스피커는 그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얘는 일단 사이즈에 상관없이 4옴 이하까지 떨어져도 항상 묵직한 느낌을 주고 고밀도로 저음을 재생하게, 그래서 일단 그걸 다져놓고 그 위에서 모든 음악을 표현하는, 그렇게 설계가 된 스피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엇보다 원래 이 정도 사이즈 스피커들은 중고역, 저역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 기본만 하고 중고역에서 오히려 쨍한 느낌을 줘서 시청자를 사로잡히게 현혹시키는 그런 위주로 제작된 게 일반적인 이 정도 사이즈와 이 정도 등급의 제품들의 소리인데, 이 제품은 재기 넘치게도 반대로 간 거예요. 저는 좀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피터 매드닉의 얼굴도 뛰어 올랐고 마크 시프터가 잡은 방향도 그렇고, 그거를 일단 기술적으로 실현시킨 분이 말씀드린 나사 기술자 비엣 응유의 이 스피커를 듣고서 그분에 대한 급 관심이 생겼습니다. 여하튼 아직 귀에 익숙하지 않은 베라파이 오디오에서 제작한 벵가드 스카우트, 이 스피커 아주 재밌게, 그리고 이 흔치 않은 감동으로, 게다가 이 엄청난 가격, 이런 것들을 동시에 느끼면서 아주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제가 종종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가격이 이 정도면 샀다가 이게 아니라도 그냥 어딘가에 놓고 그냥 BGM으로 써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 대표적인 그런 가격대의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제품을 들으시려면 앰프에 좀 신경을 써서, 여기서 아껴진 58만 원으로 아껴진 비용을 앰프에 조금 투자해서, 그러니까 이 스피커를 가져다가 집에 있는 꽤 완성도가 높은 앰프로 들어보시면 이 스피커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앰프에 좀 투자를 해서 이 초절정가의 벵가드 스카우트 이 스피커를 한번 집에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워낙에 제품도 작아서 배치도 쉽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꼭 관심 갖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베라파이 오디오의
뱅가드 스카우트 초저가의 컴팩트 스피커 같이 살펴보고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